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시각과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시각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을 읽으려면 몇 시 몇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시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시계에 보니까 여기 위에 터미널에 있는 시계도 있고 손목 시계에 있는 시계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부터 봐야 되냐 하면 시계는 짧은 바늘이 있고 긴 바늘이 있거든요. 자, 먼저 짧은 바늘을 먼저 읽습니다. 짧은 바늘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 볼게요. 자, 8에서 9 사이에 짧은 바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짧은 바늘은 여러분들 어디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8에서 9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바늘은 8시라고 읽어요. 8시. 그 다음에 여기 긴 바늘 보입니까? 긴 바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여기 위에 보면 숫자 1에 위치하고 있죠. 숫자 1. 자, 시계 위에 있는 숫자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1 옆에 보면 작은 눈금이 있어요. 시계는 여기 10이라고 적힌 곳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삥 돌거든요. 삥 돌고 나면 다시 도착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0이 되는 거예요. 0에서 다시 1, 2, 3 이렇게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1은 바늘 눈금으로 하면 5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긴 바늘이 1 위에 있다는 것은 자, 긴 바늘은 분을 뜻하거든요. 이 분이 몇 번째 칸에 가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로 세도 되고요. 자, 숫자 1 위에 있는 것은 5분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위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5 단위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1일 때는 5고요. 2일 때는 자, 옆에 적어 줄게요. 자, 1일 때는 5분이고요. 2일 때는 10분. 3일 때는 15분. 4일 때는 20분.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숫자가 한 개 한 개 커질 때마다 몇 분씩 늘어나고 있나요? 5분씩 늘어나고 있죠. 자, 한 칸 지날 때마다 5씩 늘어납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무엇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곱셈 구구에서 우리가 5 곱하기 1은 5고 5 곱하기 2는 10이고 5 곱하기 3, 5 곱하기 4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시계 위에 있는 숫자는 자, 9구단 5단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쉬워요. 자,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여기 있는 숫자 만약에 숫자가 7이 있어요. 7이 있으면 실제로 지금 몇 분이냐 하면 9구단 5단에 5 곱하기 7 해서 35분이야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 시간 계산을 할 때 9구단 5단을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1회가 있으니까 1번부터 해결해 봅시다. 시계를 찾아 시각을 읽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각 8시 5분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앞단원 앞에 잠깐만 나가 볼게요. 자, 이번 단원 이름이 시각과 시간이잖아요. 자, 이거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시각은 언제 정확한 한 때를 말해요.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그 한순간을 딱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에 간격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1시, 2시 사이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달라요. 시각은 정확한 한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은 시각 사이에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하는 그 간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시각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짧은 바늘은, 여기 녹색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바늘은 시를 나타냅니다.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를 가리키고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숫자 8이 있고 숫자 9가 있죠. 이 8과 9 사이니까 8과 9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긴 바늘은 어떤 숫자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번에 긴 바늘은 숫자 2를 가리키고 있죠. 자, 숫자 2니까 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분으로 바꾸면 5 곱하기 2해서 10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긴 바늘 숫자 2라는 것은 5 곱하기 2해서 10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했을 때, 자, 짧은 바늘이 8과 9 사이잖아요. 자, 시간은 어디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8과 9 사이면 8시라고 적어주고요. 뒤에 있는 것은 10분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시계의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1이면 5분, 2면 10분, 3이면 15분이 되고요. 만약에 9면 5 곱하기 9니까 45예요. 또 10이면 어떡하나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10이면 9 다음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5를 더해주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는 원래는 60인데요. 시계는 60이 되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60 대신에 여기는 다시 시작한다, 맨 처음이다라는 의미에서 0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시계는 8시, 자, 긴 바늘이 3에 가 있기 때문에 15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계에서 긴 바늘은 분을 나타내는 뾰족한 침이라 그래서 분침이라고 불러요. 자, 분을 나타내는 바늘인데,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 위에 가 있지 않죠. 자, 2보다는 조금 더 갔어요. 그럼 2에서 몇 칸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자, 2분, 여기 숫자 2까지가 10이고요. 여기에서 두 칸을 더 갔으니까 10 더하기 2를 해서 12. 그래서 이 분침은 12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C는 9에서 10 사이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얘는 9시가 되는 거고요. 분은 12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2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시계와 오른쪽에 있는 시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앞에 있는 것이 시예요. 그래서 얘는 2시. 뒤에 있는 것은 분을 나타냅니다. 23분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래서 전자시계가 훨씬 더 보기가 좀 편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아이는 자, 짧은 거 볼게요. 12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자, 선을 이렇게 쭉 이어보니까 안 넘어갔죠. 그럼 얘는 11과 12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C는 11시로 일단 적어두고요. 자, 분을 볼게요. 분이 자, 50보다 조금 지났죠. 근데 50이 여기 10이 뭡니까? 5 곱하기 10 하면 이게 50이에요. 근데 50에서 몇 칸 더 갔는지를 하나하나 이때는 세줘야 됩니다. 한 칸, 두 칸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 50에서 두 칸만큼 더 갔기 때문에 52분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볼게요. 자, 이건 짧은 바늘부터 먼저 읽습니다. 짧은 바늘이 6과 7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C는 6시. 자, 분을 볼게요. 분은 8까지 가야 5 곱하기 8 해서 40인데 지금 8까지 안 가고 8보다 1 부족하게 갔죠. 8보다 1 부족하게 갔습니다. 또는 여기 보니까 35보다 하나, 둘, 셋, 4칸 더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0보다 한 칸 덜 갔다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35에서 4칸을 더 갔다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시간이 6시 39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각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도착한 시각을 알아봅시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출발 5분 전에 도착했구나 하면서 5분 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자, 우리 뭐 현장 체험 학습 가기 10분 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출발 밥 먹을 시간 5분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간을 나타낼 때. 자, 여기서도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시보다 요 분침 볼게요. 야, 분침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5분만 더 가면 딱 시계가 9시 55분에서 10시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분이 부족하죠. 자, 일단 연수와 아버지가 버스 타는 곳에 도착한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요? 이것만 봤을 때는 자, 여기 초록색 짧은 바늘이 9와 10 사이에 있습니다. 9시. 자, 긴 바늘 보니까 11에 돼 있네요. 11. 여기는 55분을 뜻합니다. 9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자,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시간은 요거 선생님 화살표 방향 보세요. 시계는 자, 여기 0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다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죠. 자, 시계에서 우리가 시계가 도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계를 반대로 거꾸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9시 55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9시 55분은 10시를 기준으로 볼게요. 10시를 봤을 때 시간이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몇 칸까지 갔나요? 하나, 둘, 셋, 넷, 5칸까지 갔죠. 그래서 이것을 10시 5분 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은 9시 55분이라 표현해도 되고요. 10시 5분이라 표현해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만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숫자는 사실은 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잖아요. 9시 55분이라 했을 때 이 55라는 숫자가 너무 좀 크다 느껴질 수도 있어서 보통은 뭐뭐 하기 5분 전이라고 하면 5분 후에는 우리가 뭐뭐 해야겠네 라고 판단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뭐뭐 하기 몇 분 전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읽는 방법은 모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시 55분. 자, 여기서 보니까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시가 맞아요. 1시 55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5분 뒤면 2시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1시 55분은 2시를 기준으로 갔을 때 5분 동안 5분을 시계를 반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2시 5분 전과 2시 5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2시 5분은 자, 2시를 기준으로 시계가 오른쪽 원래 있는 방향대로 간 것을 2시 5분이라 하고요. 2시 5분 전은 2시가 되기 전에 그 앞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시 5분이고 요 왼쪽에 있는 이 시계는 2시 5분 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각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 6과 7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6시. 자, 그 다음에 분침은 어디가 있습니까? 12에 있네요. 50분. 자, 그럼 반대로 볼게요. 6시 50분인데 우리가 편한 시간, 딱 정각 시간 언제 가깝습니까? 7시랑 가깝죠. 6시 50분은 10분만 있으면 7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시간을 적고요.
7시 하고 나서 자 10분 뒤면 7시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10분만큼 되돌아오는 거예요. 7시 10분 저는 6시 50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을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자 오른쪽에도 해보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세요.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좀 크게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실제로 몇 시 몇 분 전이라고 많이 읽어요. 예를 들자면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자, 이 여학생은 일어난 시간이 6시 그 다음에 분침이 9로 가 있으니까 5 곱하기 9 5, 9 45분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 아이가 자 6시 45분이면 앞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면 7시가 되겠죠. 자 7시를 기준으로 15분 뒤면 7시인데 반대로 돌아가 보는 거야. 반대로 돌아가면 15분 전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7시 15분 전에 일어났네 라는 것은 결국 6시 45분에 일어났네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아이가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자, 지금 시계를 보니까 9시 55분입니다. 9시 55분인데 자, 우리 5분만 있으면 뭐가 돼요? 10시가 되죠. 5분만 있으면 10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5분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10시를 기준으로 5분 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10시 5분 전이야. 10시 되면 수업하니까 교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각 나타내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하나만 풀어줄게요. 자, 시는 일단은 5시, 그 다음에 분은 좀, 여기 위에 적어줄게요. 크게. 자, 먼저 5시 9 돼 있으니까 5 곱하기 9 하면 45잖아요. 이거는 5시 45분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밑에 보니까 5시 45분이 없죠. 그러면 이 아이랑 5시 45분이랑 같은 시각을 나타내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실력 쑥쑥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시계에서 각각의 숫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 1은 5분을 뜻하고요. 2는 10분을 뜻합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한 개 올라갈 때마다 분이 몇 분씩 늘어나나요? 5분씩 늘어나죠. 아, 그러면 곱셈99 5단 곱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4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5 곱하기 4의 결과를 써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5 곱하기 5의 결론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쭉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시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짧은 바늘입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나요? 어디와 어디 사이? 7과 8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짧은 바늘은 7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긴 바늘은 5 위에 있습니다. 자, 5 곱하기 5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7시 몇 분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시각을 써볼게요. 시각을 쓰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계를 잘 보고 자, 시침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1시란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분은 숫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25와 30 사이에 이 지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 계산을 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계 시각 읽어보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다. 근데 3시가 되려면 몇 분이 더 지나야 된대요. 딱 3시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침이 몇 분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되돌아오려면 몇 분 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분 전이라는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4시 45분은 자, 시각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자, 4시 45분에서 몇 분 더 지나가게 되면 5시가 될 거예요. 맞죠? 5시 몇 분 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답안지 보고 직접 하나씩 매겨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1이면 5분, 2면 10분이에요. 그래서 곱셈 5단 99, 곱셈 99 중에 5단 99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용을 해서 풀면 되고요. 자, 시계에서 작은 바늘 한 칸은 1분을 가리킵니다. 해서 여기는 2는 10분인데, 자, 여기 여기 시계에서 2가 가리키는 것은 10분을 나타내는데, 여기보다 두 칸을 더 갔기 때문에 9시 12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각을 읽는 방법. 시각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원래대로 그냥 읽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2시잖아요. 2시에서 시간을 반대로 읽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계에 대한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계 있죠? 시계에 만약에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라고 입으로 자꾸 연습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